오늘은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olitical party, 파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당파, 이런 한쪽의 면 또는 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당. 2024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정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남았죠. 여당으로 있는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준석을 포함한 음, 개혁신당과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가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제3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조국이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당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체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당은 비슷한 정치 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직된 집단입니다. 이들은 정치 직위에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며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당의 핵심 목적은 민주적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은 정치적 논의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은 공통의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갖고 있는 개인들의 조직화된 집단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그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지명.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선택하고 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당의 가치와 정책에 동조하고 선거에서 정당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당에서는 또 후보를 이렇게 제시하죠. 캠페인. 정당은 후보자와 의제를 유권자에게 확보하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 선거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이런 캠페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강령, 정당 이념, 정책 제안을 알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에서 그 후보를 소개하는 거죠. 선거 승리.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부 내에서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거죠. 선거에서 성공하면 정당은 정책을 구현하고 원칙에 따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개발. 이 정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정책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당이 권력을 잡으면 당이 의도하는 행동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당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정치적 토론 형성. 정당은 여론과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의사소통, 정책 제안,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문제가 사회에서 인식되고 논의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당사자는 종종 특정 사회 집단이나 이념의 이해관계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정치 과정 내에서 이들 그룹에게 목소리를 제공하여 공공정책에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도록 보장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관 운영. 일단 권력을 잡으면 정당은 정부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안 초안 작성 및 통과, 정부 프로그램 관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거버넌스와 책임. 민주주의에서 집권당은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거버넌스의 성과는 보수 선거에서의 전망에 영향을 미쳐서 대중의 요구와 선호도에 대한 대응 수단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와 감독. 집권하지 않은 정당은 집권당의 행동을 감독하고 야당은 집권당의 행동을 감독하고 비판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치 참여 촉진. 정당은 시민들이 투표, 공직 출마 등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민주주의 기능의 기본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당사자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하는 대중 정서에 대한 관련성과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과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관계. 당사자는 국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국가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 경쟁, 책임, 대표성을 특징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당 시스템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도록 보장합니다. 요약하면 정당은 민주사회의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관의 거버넌스에 필수적입니다. 정당 제도의 성격과 선거 제도와의 상호작용은 한 국가의 정치적 지형을 크게 형성합니다. 당은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도부, 활동회원 및 지지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보통 핵심 원칙, 정책 또는 정치 이념 세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의제와 정치적 입장을 안내합니다. 이 이념에는 경제, 사회, 환경 또는 기타 정책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정당은 민주주의 과정의 기본 주체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들의 핵심 구성 요소와 이데올로기는 정치에서 그들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부, 당대표, 위원장 등은 주요 결정을 내리고 당을 공개적으로 대표하는 주요 인사 등 당의 최고 간부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당의 방향, 전략, 정책 우선순위를 형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정의원, 정식으로 당에 가입하고 당의 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입니다. 그들은 지방 및 지역위원회부터 국가 수준의 의사결정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적인 회원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행사를 조직하고 풀뿌리 활동에 참여합니다. 후원자, 공식 회원은 아니지만 지지자는 정당의 봉사활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당의 가치와 정책에 동조하고 투표, 집회 참석, 지역사회 내 당 옹호를 통해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입니다. 핵심 원칙과 이념, 정당의 이념적 기반은 그 중시입니다. 이념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정책과 행동을 안내하는 일련의 신념, 가치 및 원칙이 포함됩니다. 이데올로기는 경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등 사회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또는 보수적 견해,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 기타 특정 정책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의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구성원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춰 광범위한 문제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개발은 종종 당원, 전문가, 이익 집단과의 협의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조직 구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계층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지사 및 지역사무소부터 전국 본부까지 다양합니다. 구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예, 정당 활동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에서의 기능. 정당은 일단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고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능한 한 많은 선거 승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에서의 성공은 정부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대표 및 옹호. 당사자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고 구성원을 옹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견해와 지지자들의 이익에 맞춰 공공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은 민주적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유권자가 다양한 정책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입법기관에서 정부와 야당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책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촉진하고 정치 참여와 책임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당은 그들의 목표와 방법이 정치 체제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이 엄격하게 조직되고 규율적일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더 자유롭게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대표하는 여러 당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한두 개의 당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은 필수적 민주주의 기능에 필수적이고 정치 과정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견해를 대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2. 정당의 기능. 1. 대표성과 통합. 당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고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정부에 전달됩니다. 당은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고 이들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기능합니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그들의 관점과 이해를 정부 정책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중요한 채널이며 다양한 집단 간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합니다. 2. 후보 선정과 선거운동. 당은 선거에서 경쟁할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조직합니다. 후보 선정 과정은 당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와 정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의 후보 선정과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정치 참여와 공정한 선거 경쟁을 촉진합니다. 3. 정책 개발과 홍보. 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목표에 기반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계획을 알립니다. 당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정책은 당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며 유권자들에게 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정책 홍보 활동은 유권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정치적 의견 형성에 기여합니다. 4. 정부 형성 및 운영. 선거에서 승리한 당은 정부를 형성하고 운영합니다.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죠. 이 과정에서 당의 정책과 이념이 실제 행정 및 입법 활동으로 구현됩니다. 정부를 이끄는 정당은 자신들의 공약과 비전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삼아 국가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정당은 자신의 이념을 현실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권력 획득을 넘어서 그들의 정치적 철학과 목표를 구체적인 행정 및 정책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5. 당은 입법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원들은 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입법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담당합니다. 의원들은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정부의 결정과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당의 정책과 이념이 법률과 정책으로 구체화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조정됩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 여러 정당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에, 담당합니다. 6. 사회적 의견 형성과 참여 촉진.
당은 공공토론을 조직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당은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토론을 유도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 사회적 의견 형성을 도모합니다. 이 과정은 국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은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런 활동은 시민들의 정치적 소양을 높이고 민주주의적 참여와 대화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정치 교육 및 정보 제공. 당은 유권자들에게 정치 과정과 현안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보적 기반을 강화하고 의식 있는 정치 참여를 장려합니다.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과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은 정책, 법안,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참여와 토론에 참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의회 안에서 만들어진 정당과 의회 밖에서 생성된 정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의회 내 의원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집단으로 나눠지게 되어 정당이 만들어진 경우가 의회 내부에서 정당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정당은 이후 선거권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의회 밖에 지역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의회 외부에서 만들어진 정당들은 대중선거권 확립 이후 모습을 보이는데요. 선거권이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면서 이들을 기반으로 의회 외부에 존재하던 다양한 조직들이 정당을 만든 경우가 의회 외부에서 정당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에 기반하여 정당이 생성된 영국 노동당입니다.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지지를 조직해내기 위한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노동조합 이외에도 가톨릭교회, 농민조직,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 기반하여 정당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서구에서 정당의 기원은 의회 내부와 외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정당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대중선거권입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통선거권의 확립이 정당 정치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까요?
의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경우에 대해 우선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루이 16세에 의해 3부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때 브레타뉴 지방에서 온 제3신분의 대표들이 회의 장소인 베르사유에서 카페를 빌려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탓에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점차 모임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모이게 됩니다. 의회 내에서 정당이 생겨난 것이죠. 프랑스 혁명 발발 후 국민재헌의회가 파리로 옮기면서 이들의 회합 장소도 달라집니다. 이들은 파리의 루에 생토노레라는 곳의 한 수도원의 방을 빌려 모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수도원의 이름이 자코뱅 수도원인데 아시는 대로 이들이 이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자코뱅 당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찰스 1세 때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내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문제, 종교 문제로 의회와 국왕 간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 의회파와 왕당파 간 전투가 발발합니다. 이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해서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얼마 가지 못했고 왕정 복구와 함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찰스 2세는 자식이 없어서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 제임스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영국 내 정치 상황과 상충합니다. 당시 영국은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이후 잉글랜드에서는 교회의 수장이 왕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동생 제임스는 가톨릭 신자였던 거죠. 의회는 제임스의 왕위 계승에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저 왕을 어떡할 거냐? 그래도 왕은 하늘이 내리는 건데 왕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국교회를 믿지 않은 왕은 내쳐야 한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를 왕으로 받아들이자고 한쪽은 토리라고 불렸는데 이후 보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반해 가톨릭을 믿는 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은 휘그로 불렸고 나중에 자유당으로 이어집니다. 제임스 2세를 둘러싼 의회 내부의 갈등이 영국 정당 정치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토리 쪽에서도 휘그와 뜻을 같이 하면서 네덜란드에 있던 오란지 공인 윌리엄과 메리를 불러서 제임스 2세를 내쫓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이번엔 의회 밖에서 생성된 정당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볼까요? 영국에서 선거권의 확대는 1832년 개혁법부터 시작됩니다. 그 뒤 몇 차례 개정을 통해 1885년이 되면 남성 유권자의 경우 대다수가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당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00년 세계의 사회주의 단체들인 페이비안 협회, 독립노동당, 사회민주연맹의 대표들이 모여 의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대표위원회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합니다. 노동자 대표위원회는 1906년 그 이름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노동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은 의회 정치 속에서 기원이 시작되고 대중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급격히 성장해 가게 됩니다.